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벌써 3시 59분이 됐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이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3시 59분이니까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됐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또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S&P 500이 네, 안녕하세요. 분하미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예, 또 인사를 주셨네요. 네. 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장 하락하는 게 이제 어,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제 악재는 없어요. 악재가 없고 뭐 좋은 얘기 위주인데 시장은 하락해요.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충 얼마 빠지냐면은 한 6%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정말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지는 거는 6%에서 8%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악재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악재죠. 그런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악재. 경험 못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악재로 빠지면은 시장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하락을 하는 건데, 이제 1번, 2번,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으로 이제 하락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저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 저점 매수를 하면은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가계약조고 여기에 이것 때문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될 때,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5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따 얼마 정도 빠졌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중간.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악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겹쳐서 하락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준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는 딥시크예요, 딥시크. 이거는 중국이 AI를 이렇게 잘할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데 이게 나와서 결국은 반도체에 준 영향 또는 이제 엔비디아 준 영향이 충격이 되게 컸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딥스크라는 업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서 뭐 관세를 하고 뭐 주변 국가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
유럽, 여기에 이제 한국까지 이런 거는 우리가 트럼프 1.0일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예상 및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트럼프 1.0일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 악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요거 두 개가 믹스가 된 악재거든요. 요 두 개가 믹스되는 악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이거는 이제 다 뭘로 기준이냐면은 한국 시장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의 S&P 500 시장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S&P 500이 요 정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딥시크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고 트럼프의 얘기는 예상하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2%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아요. 12%보다는. 예. 그렇고 대략적으로 12%에서 20% 사이 악재가 여기 요 정도 하락하는 그러니까 최대 악재가 최대로 많이 하락하는 폭이 12%에서 20% 사이니까 평균을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한 16% 정도 빠지면은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미국이 얼마나 빠졌냐면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 S&P 500이 이게 고점 올해 가장 높았던 고점이 2025년 2월 19일 날에 찍었던 6,147.4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중 고점이 이렇고요. 그리고 어저께가 이제 장중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장중 최저점이 5,564.02예요. 그러면 이게 고점과 저점 사이가 하락폭이 9.49거든요. 9.49% 빠졌어요. 딱 9.49.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엄밀하게 따지면은 요날 요날 꼭지에서 요날 저점까지 빠진 폭이 마이너스 9.49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는 딥시크 충격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믹스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저점을 보여주는 하락이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요 날이 어저께 저점이 단기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장의 특징이 이상하게 요 정도,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느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하락한 거, 2% 하락한 거 빼면은 요거만큼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딱 아침에 마이너스 2%, 나스닥 마이너스 4%, 뭐 이런 거 빠진 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오늘 큰일 났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침에 딱 미국 시장을 보면요. 그때가 늘 언제나 바닥이에요. 제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딱 떨어졌을 때 요거 마지막 시점에 꼭 2%에서 1%에서 2% 정도가 빠지는 장대 음봉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때 꼭지에서 여기까지 빠졌을 때 폭이 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꼭 마지막 날 한 번은 장대 음봉을 내서 크게 빠지게끔 만들어요. 그럼 요때가 저점이에요. 그럼 요때 바로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기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반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장대 음봉이 나온 게 단기 저점을 찍은 모양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되게 공포스러운데 이때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떤 모양이 나올 것 같냐면은 이게 반등을 일단 줄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아까 어저께 모양이 단기 바닥 신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서 다시 빠지는데 그럼 이제 오르는 거는 한 열흘 정도 이상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빠지면 다시 또 한 2, 30일 한 두 달,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빠지고 반등 주고 다음에 빠지면은 이 빠진 것의 저점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한 20%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반등 줄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맞고 안 맞고는 틀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은 어, 오늘 미국이 빠진 거는 최소한 단기 저점에 신호가 나왔고 앞으로
열흘에서 20일 정도는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다시 빠질 때가 더 크게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미국을 보면은 과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게 꼭 요런 모양이죠. 요때. 그러니까 크게 많이 빠졌을 때 꼭 장대 음봉을 내줘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요때도 많이 빠지고 요때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이제 꼭 많이 빠진 상태에서 꼭 마지막 날 큰 음봉을 내서 이상하게 겁을 준 다음에 꼭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패턴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되게 겁이 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이제 단기 바닥을 찍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향후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최소한 그래서 한 번 더 빠질 반등을 준 다음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이유는 딱 이것 때문에 딥시크. 딥시크가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한테 준 충격이 되게 크다고 보고 있어요. 충격이 되게 커서 그래서 이 자금이 결국 미국에 있던 자금이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이제 얘를 뿌렷한 M7이 되게 강했었는데 여기 투자했던 자금들이 결국은 유럽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되게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인 자금은 되게 초기에 움직인 자금이고 결국 이제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돈이 계속 왜냐하면 강한 지역으로 아니면 돈은 수익률을 쫓아서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돈을 빼서 유럽, 중국으로 갔던 애는 스마트머니고 결국은 뒤쫓아서 계속 돈들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유럽하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미국은 좀 박스권에 갇힌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번 시간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을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조금 많아서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얘기했으니까 요때쯤이었고 매도가 4만 8천 개였거든요. 매도 8천 개, 4만 8천 개, 요로 그리고 3만 5천 개, 매도 2만 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가 또 오늘 8천 개를 더 매도를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6만 개, 4만 5천 개, 3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근데 이제 이게 미결제가 줄어들어서 이게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가 줄어드는 거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만기일 날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정리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신규로 매도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결제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기일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찌됐건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은 매도 쪽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시장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은 강하죠. 그 이유는 뭐 중국 또는 유럽이 강하고 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건 제 억측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스마트 머니들이 미국에 2,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해 보이니 다시 한국으로 유턴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뭐 다 추정인 거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지금 강한 나라는 한국, 코스닥, 그리고 유럽 스톡스, 독일, 홍콩 요거예요. 나머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다 파란색이고 지금 이제 유독 약한 나라가 호주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철강, 구리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호주가 최근에 와서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렇죠. 트럼프의 영향권에 전 세계가 지금 휩쓸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어, 상대적으로 뭐 미국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영향이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뭐 내면은 저는 딥시크라고 보고 있지만은 뭐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인도, 여기 호주가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볼까요? 브라질도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좀 낫네요. 그래도 이제 호주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철강석, 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여기에도 부정적으로 시장에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은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보면은 유로스톡스를 보면은 유럽은 뭐 옆으로 기고는 있지만은 빠지면은 다시 저점에서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독일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홍콩도 항생지수 상당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상대적으로 한국은 주봉상 MACD로 매수 신호긴 하지만 되게 약하죠. 좀 속상하죠. 왜냐면 이렇게 좋을 때 많이 올라가 줘야지 되는데 많이 올라가 주지는 못하고 뭐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코스닥이고 이건 이제 코스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이지만은 그 이유는 이제 벌써 6개월 전부터 미리 조정을 받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트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은 결국은 이제 S&P 500으로는 9.49거든요. 고점에서 저점. 그리고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7.64고, 근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14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마이너스 21이니까 지금의 하락장은 뭐 다 아다시피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필라델피아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8월 달, 작년 8월 달에도 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M7이 중심이 돼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M7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거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의 패권을 미국이 완전히 잡았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다가 이제 딥시크의 출현으로 그게 이제 생각이 아니면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이제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이 무서웠지만은 주식을 파는 시점이 아니라 오늘은 주식을 사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면은 최소 열흘에서 20일 정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어찌됐건 10일에서 20일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제 반등을 준 다음에 다음번에 하락할 때가 미국 시장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제 예상인 거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생각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전제를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2.0이 되면서 계속 떠드는 게 이제 관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리 많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2024년에 가장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키 포인트는 핵심은 뭐였냐면은 K 특산물이었거든요. K 특산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그 중에서 특히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이 좋아서 당연히 주가도 강했던 모습이 24년 또는 23년 내내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뭐죠? 전력기기, 뭐 화장품, 방산,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엮여서 올랐던 건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결국은 실적 좋은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지금 이제 깨진 거죠. 지금 살아남은 거가 뭐 파마리서치나 아니면 이제 삼양식품 뭐 그 정도고 나머지들은 다 깨졌거든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그 실적이 소폭 하락하거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엄청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트럼프 2.0 관세 요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이 영향을 주는 거를 깨 부수려면은 어,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지 주가가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할 텐데 현재는 이 트럼프의 이 뭐랄까요 언론 플레이 또는 언론이 또 그걸 또 되게 부각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게 불안해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요거를 투자를 못 해요. 투자를 못 하니까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가 부각을 받냐면은 트럼프의 입에 또는 거기에 맞는 트럼프 수혜주만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머니는 결국은 높은 수익률을 결국은 쫓아가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 관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혜인데 이게 수혜를 받는데 문제는 이게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거냐. 이거는 이제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스마트 머니는 요거를 계산해서 좋은 애들은 지금 미리 선점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가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은 이 트럼프가 뭐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가 결국은 수혜 받는 거에 실적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조선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많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기대감 이상 올라가면은 다시 이게 떨어질 거고 이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갈 거다. 그러나 당장은 못 올라가고 많이 빠지면은 저점 매수 전략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고 당장은 요게 훨씬 더 핫하게 움직이겠죠. 요게 더 활짝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요구에 압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국내 간신 기업의 업데이트, 그리고 국내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원체 트럼프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젤란스키와 이제 트럼프가 만나서 서로 이제 목소리 높이면서 이제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일부러 면전에 좀 핍박이나 멸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젤란스키가 좀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더 좋은 협상을 꺼내기 위해서 한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젤란스키나 이제 트럼프의 얘기가 이제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결국은 이제 젤란스키가 이번 주 내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어제 이제 언론에 이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전쟁은 종료가 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이제 어, 그 고양이 목걸이를 다녀야 했는데 트럼프가 나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을 뭐 미국이 원하니까 자원을 뭐 당연히 다 많이 줄 테고 그것도 헐값에 많이 줄 테고 그 돈으로 분명히 재건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건 관련된 주들은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원자재, 광산 이런 것들을 캐려면은 포크레인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재건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원자재를 캐기 위해서도 많은 건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설 장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HD 현대건설기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것도 움직이더라고요. 뭐 뭐죠? 뭐 두산 HD 두산 인프라 HD 인프라 코어도 이제 움직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HD 현대건설기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 의회에 연설했는데 뭐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이제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내놨던 정책을 전면 다 거부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환경 중심이었던 걸 이제 자원 개발 쪽으로 하고 그리고 반도체 지원 정책도 다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한국을 꼭 찍어서 어, 관세를 높게 불공평하게 하고 있고 방위비를 안 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콕콕 찔러서 얘기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강한 얘기 위주로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트럼프의 입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로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달러와 유럽하고 일본에나 그리고 이제 그나마 경쟁하는 화폐의 강세 여부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이 어, 유로화가 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건설 붐이나 부흥이 유럽 쪽이 일어날 거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듯이 매니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유로화 강세가 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화폐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거기에 환율까지 더 먹기 때문에 더 더블업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트럼프가 어, 어느 수준 되면은 이제 너무 강한 거를 약하게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트럼프 풋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린스펀 풋이라고 해가지고 그린스펀이 이제 FRB 의장일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린스펀 풋 때문에 주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자주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풋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풋이 나올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그걸 조절해 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제 원체 영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의 인터뷰 내용이 이 언론의 내용이 저는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간신 기업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근데 국내 간신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수출이 설사 잘 나오더라도
관세를 매기 높이면은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투자자의 불안감 때문에 이제 미국향 수출 기업들을 되게 좀 조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신 기업의 대부분들이 미국향 수출이 많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보시되 별로 현재로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여기 뭐 TNL도 있고 파마레스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맥락의 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은 많이 빠지면은 그걸 언젠가 주식을 사가지고 조금 시간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저점 매수를 전략을 해서 좀 갖고 있으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가가 이제 슬슬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24인데 카페24가 사실은 제가 이제 탐방을 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갔죠. 한 3년 전, 4년 전에 탐방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궁금했고 그래서 탐방을 갔더니 별로 비즈니스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캐나다 쇼피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쇼피파이는 카페24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왔었는데 썩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24는 주식을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을 모델링을 잡아서 잘 되면은 그 기술을 갖고 전 세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되게 의아했었는데,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기업을 평가할 때 보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YoY로 성장이 얼마나 됐고 이제 성장을 못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성장성이 좋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분기로 또 결정을 하잖아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또 보는데 정말 정말 고성장하면은 한 달 전 거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카페24는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요.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도 셀럽 수가 61%가 증가했고 제품 수는 13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국에서 지금 고성장 비즈니스 1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입사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는 결국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뭐죠? 그 여기에 쇼핑을 엮어서 하는 거는 한국이 시범 서비스거든요. 한국이 시범 서비스고 여기서 잘 되면은 글로벌로 확장을 하겠다는 게 이 유튜브의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은 분명히 글로벌로 진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페 입사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페 입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고성장 1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페 입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MOM으로 이 61%씩 130%씩 성장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간신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이제 엔터주들이 꿈틀꿈틀 거리니까 뭐 스터디 후배가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내놓은 거를 제가 좀 옮겨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가형만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가형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이제 했죠. 마이크론이.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공급을 못했어요. 계속 저가형에만 이 저가는 이제 중국항이거든요. 중국항에만 납품하는 거에 삼성전자 납품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못했던 이유가 뭐 누구죠? 쟁순왕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D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HBM인데 이제 처음에는 삼성전자 못하는 게 이 쌓는 기술이 부족해서 HBM을 공급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쟁순환 얘기는 이 D램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D램 자체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언지를 줬던 거고 이제 그게 올해 1월 달부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1A가 발열이나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1B가 개선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그 얘네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좋아서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고가 내내 문제였었는데 그 재고가 어찌됐건 이제 최근에 많이 소진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주가도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는 슬슬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갖고 온 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성장성이 이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삼성전자를 저는 안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부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이제 PB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많이 늘린 주식이 HMM을 많이 샀어요. HMM을 많이 샀습니다. 다 나머지 짭단 주식 다 팔았어요. 뭐 휴메닉스, 비올, 바이오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뭐죠? 그 미용기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아까 실적은 여전히 좋았는데 조정을 많이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미용기기 업체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메딕스, 비올, 바이오플러스를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약해요. 약해요. 약해서 그 세 개 종목을 다 팔아서 HMM으로 다 집중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HMM 비중이 24%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 종목은 신규 매수부터 말씀드리면은 HM을 24% 비중으로 샀고 나머지는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이고 이제 그거는 HD 현대 건설기계가 여전히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40%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게 코나이 16% 갖고 있고 또 하이브가 14% 갖고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7% 갖고 있습니다. 7%. 그리고 전량 매도는 비올, 휴메딕스,
바이오 플러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결국은 이제 HM을 제일 많이 산 건데 HM을 왜 많이 샀냐면은 트럼프 입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김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이제 트럼프하고 관련 없이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짬뽕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뭐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배로 만든 중국에서 만든 컨테이너 선에 미국에 입항할 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컨테이너당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아무래도 한국 HMM은 한국의 해운사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배를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더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져서 결국은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로 생각을 해서 신규 매수로 이제 HMM을 다 샀어요. 그런 이제 판 거는 비월, 휴메니스, 바이오프라스 나고 그러니까 둘 다 뭐 어떤 거는 손해 본 것도 있고 어떤 건 플러스 난 것도 있는데 비올하고 휴메니스, 바이오프라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좀 어긋난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다 팔고 그 돈으로 HM을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어, 비율 조정 없이 그냥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 조절 없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트럼프 입김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건설은 이제 그거죠. 원전이고 하이브는 이제 뭐 트럼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덜 손해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 회사는 매일 출근을 하는데, 약 3주 동안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다른 일을 처리를 해야 돼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 그,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리를 약 3주 동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다면은 3주 동안 못하고 언제 뵙냐면은 4월 9일, 4월 8일, 4월 8일 화요일 날 진행하니까 그때 이제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은 제가 쉬고, 3주 동안은 쉬고, 4월 8일 화요일 날 이제 브이로그 재시작을 제가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좀 아이디어를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은 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왜 현대건설이 하락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것도 돌면서 올라가지만은 또 돌면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대건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밑에서 산 사람들이 시장이 불안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은 어, 많이 살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21선에서 샀고요. 다음에는 61선이 밑에 있을 텐데 21선에서 급하게 오를까 봐 일단 제가 조금 한 7% 사는 이유는 여기서 20%에서 반등을 줄까 봐 겁이 나서 샀던 거고 만약에 더 하락해서 21선과 60선 사이에 있다면은 주식을 비중을 더 높일 거예요. 더 높이려고 조금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더 높일 계획을 이제 21선과 61선 사이에서는 비중을 더 높일 계획을 갖고 있고 이왕이면은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올라가서 차익 실현에서 현금이 나오면은 그걸 갖고 현대건설을 추가 배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대건설이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 건 없고요. 제가 보면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일부 사람들이 팔아서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기업의 단기적인 핵심은 3월 28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28일 날 이 현대건설의 CEO가 IR을 행사를 해요. 이때까지 이제 건설사가 건설사의 CEO가 IR 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28일 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이제 메모를 이제 좀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날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원전이에요. 원전이 이제 얘네가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한수원 다 세 군데 다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결과예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된 테마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은 다 알다시피 어,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원전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흐름으로 봐서는 좋은 흐름이 그려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줌 V그룹 투자 아이디어 줌을 3주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8일 날 화요일 날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하는지가 아까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탄핵 심판이 아까 뉴스가 나왔길래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잠깐만요. 3월 1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니까 이번 주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아, 그 대통령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검사 탄핵 사건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추정치가 있었었어요. 추정치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이 아니었네요. 그러게 여기 지금 메모해 놓은 거는 이제 2월 24일 날 메모해 놓은 건데,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려는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놓을게요.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내용은, 잠깐만요. 이 보면은 2월 25일 날이 이제 최종 변론을 했고, 3월 중순에, 어,
대통령 심판 최종 선고가 된다고 이렇게 봐서 그래서 제가 3월 13일이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3월 중순에 최종 선고 나오고 탄핵이 인용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탄핵 인용만 되면은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여기 보면 말씀 주셨네요. 이틀, 틀. 예,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예. 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3, 11. 3월, 3월 3일. 아, 이거는 그 3월 3일 날 제가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3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제가 정리를 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3월 3일 날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제가 이제 뉴스나 뭐 리포트 나온 것들을 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타이핑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3월 3일자 월요일 날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 동안 V그룹 투자 아이디어 공유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8일 화요일 날 그때 다시 변동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시장이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 4월 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파이브 스타 스터디는 제가 이제 못해서 배노건님 우리 부 매니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있는 모임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배노건님께서 주문인데 모리님께서 하실 거예요. 모리님께서 부 매니저님이시거든요. 그 이제 제가 부 매니저님한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석을 못하지만은 파이브 스타에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셔서 스터디 정보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유 토론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